안녕하세요. 황교안TV 부정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위금숙입니다. 오늘도 장영호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영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실 건가요? 예, 오늘은 새빨간 거짓말 2 시즌 2가 되겠고요. 네. 네, 사전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네. 떼지 않도록 개정한 이유. 네. 그런데 그거의 실체는 현재 어떤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사전투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사전투표 문제 때문에 예. 사전투표입니다. 결국 이제 선관위가 한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실체를 드러내시려는 예, 건가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공직선거법상의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으로 된 시점은 네.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네. 그때 이제 공직선거법의 제158조 3항에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고 있었고 이제 네. 부재자 투표를 대체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법을 개정을 하였는데 네. 그때 이제 그 158조 3항의 일련 번호지 관련돼서 어떻게 규정이 돼 있었냐 하면은 네.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즉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네네. 일련 번호지를 투표지에서 떼서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일 투표도 똑같은 거잖아요. 당일 투표는 당연히 이제 그 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예. 투표용지를 투표관리관이 이제 선거인에게 투표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예. 거기 투표지의 끝에 예. 일련 번호가 있고 이거를 떼서 예. 여기서 놔두고 일련 번호지 없이 예. 이렇게 투표인에게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네. 잘 제정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당일 투표랑 똑같이 사전 투표도 이렇게 일련 예. 번호지를 떼서 뒤에 투표용지를 예. 주도록 그렇게 똑같이 돼 있었는데 당일하고 똑같았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 언제 바뀌었냐 하면은 2년 후네요.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네. 2014년 6월 달에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실시가 됐거든요. 예. 그 실시되기 몇 달 전에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법이 이 158조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 그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네. 그러니까 떼고 교부한다 해서 떼지 아니하고 교부한다라고 바뀌었네요.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에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 법은 그때 만들었지만 예. 실시하기 바로 전에 예.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거의 이제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네. 사전투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직전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 잘 만들어 놓은 법을 예. 실시하기 직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점을 이제 담은 상태로 이제 법이 개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그럼요. 바뀌었네요. 이 과정 중에서 이제 개정이 됐으면 개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정 사유가 있죠. 개정된 사유에 대해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원이 어떻게 네. 이유를 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직선거법상 법령에 나와 있는 재개정 사유는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건 개정된 그 법령에 있는 이유이고요. 예. 그 과정 중에서의 이유를 살펴보면은 네. 그 전에 이제 이거를 개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앙선거관리인의 사무차장 김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차관급이죠. 사무차장이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인데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상으로 보면은 위원장 밑에 사무총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차장이 있습니다. 네네네.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는 2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거의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당국자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 보면은 먼저 이제 그 2013년 11월 5일 법이 개정되기 얼마 전에 그 안전행정 소위에서 이제 일단 일련 번호가 도입되기 시작한 거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부정선거가 있고 난 후에 네. 그 투표지를 이제 조작을 못하도록 1년 번호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도입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로 설명한 게 뭐냐면은 그 이제 2013년 당시에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 잠깐 좀 가기 전에 예. 1년 번호지를 왜 떼었는지 그 앞부분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그 전에 예, 한번 그 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투표용지에 1년 번호를 삽입하기 시작했을 때가 예. 60년 부정선거 있고 난 뒤였거든요. 예, 1년 번호지가 들어온 게 이제 부정선거가 있고 난 후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인쇄를 인쇄소 아니고는 못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투표용지를 막 남발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1년 번호를 넣고 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인쇄가 끝나고 나면 인쇄 원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회수해서 봉안 봉인을 예. 그러니까 하고 이랬거든요. 1년 네. 번호의 목적이 이제 정확하게 투표지 수, 예. 투표지 수를 이제 확인하는 검증용으로, 투표용지. 예,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검증용으로 집어넣은 게 1년 번호였어요. 그렇죠. 예. 아무 데서나 인쇄해서 갖고 오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1년 번호가 또 그래서 1년 번호가 있어야지만 되죠. 예. 예. 인쇄소에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네. 그 인쇄소에서만 인쇄할 수 있었고 네. 이제 인쇄가 일단 끝나고 나면 그 인쇄 원판을 다 회수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인쇄소라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부정 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인쇄 기술이 이제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김용희 이 사무차장이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은 네. 그 가정에서도. 예. 네. 가정에서도 똑같이 다 복사를 해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1년 번호를 떼어서 주고 나면 1년 번호가 없는 상태로서 이제 투표용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우리가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 형태로 1년 번호를 넣게 되면은 네. 그거를 기계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기계로. 예. 그래서 이제 기계로 읽게 되면은 네. 동일한 투표용지가 만약에 2매, 3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네. 부정한 것을 기계를 통해 다 골라낼 수 있다. 라는 거가 그 투표용지에서 예. 그 1년 번호가 예. 존재하게 된 이유가 이제 부정한 투표지를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가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같은 거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그게 예. 복사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예. 기술이 있다. 예. 예. 그런 걸 기계를 통해서 이제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가 네. 그 사전 투표지에서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네. 해서 떼고 해서 떼지 아니하고로 밖에 바뀌었다. 한 1순위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근본적으로 예. 1년 번호를 만약에 거기 떼지 않으면 더 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더 문제가 있죠. 예. 예, 더 문제가 아까 좀 전에서 얘기를 했듯이 예. 투표지 수가 몇 매가 그 사전 투표지에서 예. 발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다라는 문제가 예. 있는 거죠. 1년 번호지가 떼어 있으면 나중에 이 수를 카운트하게 되면 몇 예. 개의 투표용지가 발급됐는지를 아는데 예. 아예 그러한 흔적을 다 없애는 거잖아요. 예, 다 그렇습니다. 투표 화면만 들어가 예. 있지 예. 실물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이어서 좀 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김용희 사무차장의 말을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주는 게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그 6월 6일이었거든요. 네. 6월 6일 바로 직전인 2014년 5월 29일에 네. 중앙선관위가 이제 하도 이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예. 이 QR코드를 쓰는 1년 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QR코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이슈를 제기를 하니까 네.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브리핑을 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아니 1년 번호인데 여기서 QR 코드로 그냥 아예 넣겠다고 예, 그 당시에 얘기한 이제 거잖아요? 이제 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1년 번호라든지 선거구 정보라든지 뭐 이제 예. 선거 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그 바코드, 이렇게 2차원 바코드에 QR 코드를 넣는 걸로 이렇게 법이 그냥 개정이 됐었습니다. 아 QR 코드로 넣도록 갑자기 아니 그때는 이제 바코드라고 바코드로 돼 있었죠. 근데 그쵸? 그거를 이제 선관위가
QR 코드를 해서 넣은 거죠. 예, 바코드가 아니라 예. 이게 막대형 바코드가 아니라 QR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이것도 법에 예. 위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그 후에 있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것도 바코드라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법관은 바가 이게 막대인데, 막대 예, 모양이죠. 이제 QR 코드가 2차원 바코드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판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선관위는 계속 그거를 이제 울고 계속 먹고 있는 써보죠. 상황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이 QR 코드 안에는 일련 번호가 들어가 예.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QR 코드가 이제 일련 번호 등을 QR 코드한 이유를 중앙선관위 브리핑에서도 네, 개인들이 디지털 기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제작 또는 복사해서 사용할 거고 그 위조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도록 한 거가 1순위라는 거가 예, 사전투표가 6월 6일에 있었던 바로 직전에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목적을 했는데 그럼 이런 목적이 달성됐느냐? 아니 근데 이거 위조 투표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그 투표관리가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그 도장도 그 인형으로 해가지고 그림 파일로 올려놓고 그걸 출력하게 만든 사람들이 뭐 이런 예, 워낙 구멍이 많은데 이제 그런 구멍도 있었고 네. 원래 이제 또 이제 원래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이런 예, 이유가 또 있는데 이 목적이 있었는데 이 목적이 달성됐는지를 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관위가 얘기했는데 그게 국민들도 설득이 됐고 예. 그거를 법을 개정을 해준 그 당사자들 국회의원들도 예. 설득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10년 전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서 시행됐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다 믿은 거지. 예. 예. 선관위를 믿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됐는지 볼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유가 정말 달성이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1순위 목적으로 이러한 예, 위변조 예. 할 수 없도록 개인들이 위헌조한 투표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예. 이렇게 1차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됐냐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투표지가 네. 이 두 가지 투표지가 있습니다. 네. 이 투표지가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한 장을 위조를 했어요. 네. 자, 이 박사님 한번 골라내 보세요. 어느 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예, 모르죠. 네. 왜 그냐면 QR 코드 이거를 찍어볼까요? 핸드폰으로? 아니, 저기다. 여기 절차에 있으니. 자, 눈으로 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이게 위치며 저기 그 기표 도장의 위치가 다르니까 이거는 복사했다고. 둘 다 정상적인 기표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정상 투표지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얘를 복사했다고는 생각이 안 된다고요. 기표 위치가 바뀌어 있으니까. 예. 네네. 예.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여의도 사전 투표라고 되어 있는 예.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도 이것도 뭐 그림 파일을 했으니까 예. 복사했으니까 뭐 예. 그대로 예. 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네. 그냥 이 상태로서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습니다. 일련 번호도 찍혀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숫자로 자기 머릿속에 QR코드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알 수도 있겠죠. 예,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은 볼 수는 있지만 또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이거 QR 코드는 그 간첩단이 청주 간첩단인가요? 서로 교신할 때 스테노그래피인가?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만 리더기가 그 안에 그림 안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리더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이거는 모르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음에 가보면은 스테가노그래피.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조작을 했는데 위조 투표지를 만들었는데 만드셨어요 이거? 위조 투표지? 그림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림상으로. 그림상으로 만들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QR코드 스캔해가지고 한번 인식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네. 예.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그렇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QR코드 이게 스캔을 딱 해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둘 다 똑같은 번호가 나옵니다. 네네네. 그쵸. 그쵸. 똑같은 번호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죠. 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선거 코드가 그렇죠. 선거 코드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선거구 코드가 이거 7자리고 그다음에 위원회 코드가 있고
일련 번호가 이게 똑같이 중복이 되는데 이 QR 코드 내에서 이제 그 위조 투표지를 걸러낸다는 얘기는 이 6가지의 사항들을 점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선거 코드가 제대로 된 선거 코드냐, 선거구 코드가 정상적이냐, 위원회 네. 코드가 정상적이냐, 그 일련 번호가 같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일련 번호가 중복되는 게 있냐 없냐. 그렇죠. 그럼 일련 번호가 이제 사전투표소에서 예를 들어서 뭐 5만 장이 발행이 되는데 5만 번을 초과하는 번호가 있느냐, 그렇죠. 월번호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1번부터 예를 들어서 5만 번까지가 있는데 그 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번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0번이라든지 이런 네네. 비정상의 번호가 있는지 6가지 정도를 최소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게 저 개표소에서 네. 자 이제 개표소에서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눈으로는 안 되니까. 눈으로는 안 되고 모르죠.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한다고 치자 이거죠. 여기 보시고 계신 그림이 네. 실제적으로 전주 완산구 개표장의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하나 스마트폰 QR코드 스캐너를 들고 다니면서 저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유, 그거 하나 갖고 다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예. 이게 내가 체크를 다 할 수가 예, 없는데. 그리고 뭐 개인이 뭐 저기 그리고 메모리도 기억도 못하죠. 그 예. 숫자를 어떻게 기억해요? 코드 값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개인이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네네. 안 됩니다. 예. 중앙선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걔들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 그래요? 야, 그러면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네. 이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예. 기계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될 겁니다. 전자개표기. 예. 일단 뭐 걔네들 용어를 뭐 인용을 해주죠. 예. 투표지 이 분류기. 일명 저희들은 전자개표기라고 부르지만 예. 공식적인 용어는 투표지 분류기니까 예.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투표지 분류기고요. 네. 이 투표지 분류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면 개표 장소에서 예. 투표지를 묶음으로 넣으면 1번은 1번 분류로, 2번은 2번 분류, 이게 투표지 분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1번, 기능을 3번 하는데, 후보로 예.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의 그 뭐 홀더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예, 그렇습니다. 나눠주는 거. 예, 네. 적재함에다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데 네, 적재함. 이 투표지 분류기의 매뉴얼에 보면은 네. 이 QR 코드를 통해서 그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QR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든지, 예. 이 바코드 정보가 뭐 기준 대비 이상하다든지, QR 코드 자체를 인식하는 거를 실패를 했다든지, 예. QR 코드가 이제 위원회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예. QR 코드 내에 선거가 그렇죠. 아까 그 일치한다든지. 코드값 이런 예. 게 그러니까 QR 코드를 읽는 리더 저거 있거든요. 그 리더기가 있는 예, 거거든요. QR 스캐너가 네네. 있습니다. QR 코드 하여튼 스캐너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선거구가 일치하는 이런 정도의 기능만 지금 투표지 분류기에 있습니다. 아,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에. 예, 이런 기능이 있는데 예. 그럼 아까 말한 사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그 사전투표지에서 일련 번호가 떼고 해서 떼지 아니하기로 바꿔 첫 번째 목적이 뭐였었죠? 예, 저기 뭐 복사나 예, 개인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개인들이 한두 장, 위조, 두세 장, 세 장 위감조. 위조한 거가 들어갔을 때 네.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네. 되는데 예. 실제적으로 그러한 기능은 없는 게 금방 저기 이제 투표지 분류기 매뉴얼을 통해서 아니 확인을 아까 했고요. 보면 예. 그 위에서 이런 것들 보면 이 코드를 봐가지고 그런 게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알았죠. 예. 알았는데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이러한 그 오류를 찾아내는 것 아니 잠깐만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이 코드를 읽었으니까 이 코드 값을 집어넣으면 예,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읽을 때 그 오류 이거. 코드에 네. 위조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라는 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코드 자체가 매뉴얼에 없습니다. 아 프로그램에서 그건 걸러줄 수 있는 그 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코드가 없는 거죠. 이제 항상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예. 어떤 익셉션 예외가 발생을 하면은 네. 그 예외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한 코드가 매뉴얼 상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부 프로그램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지. 실제적으로 리딩을 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값들하고 다 리딩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그 숫자랑 동일하냐 안 하냐를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부에서. 예, 그건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 매뉴얼 상으로는 없습니다. 아. 없고 이제
그게 이제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네. 성능상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 그 중복 번호를 체크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네. 있던 DB를 하나하나 그렇죠. 다 검색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매칭해줘야죠. 특별시 네. 분류상에 1분에 200매, 300매를 그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퍼포먼스에 장애가 될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배치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무조건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네네. 예. 이거는 없고, 밝혀주면 되겠네요. 예. 지금은 여기상 코드가 없어서 우리가 없다고 예, 판단을 코드상- 하는데 예. 있다면 예.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뭐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있을 리가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이러한 그 QR 코드 인식 기능을 네. 4.15 총선에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 아예 그러면 이걸 작동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원래는 개발할 때 이런 네. 걸 쓰고 안 쓰고가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필수 기능인데 예. 4.15 총선에서는 그 중앙선관위의 그 답변을 보면은 아예 이 기능을 쓰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쓰지 않을 그러한 기능을 왜 개발하고 가지고 돈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습니다. 했냐고요? 예. 사용하지 않았대요? 예. 이거 선관위 답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선관위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예. 제출된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 이거 이상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저걸 체크하게 되면 알다시피 이제 네. 선거구 코드가 안 맞는다든지 선거 코드가 안 맞는다든지 이러면은 다 에러로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에러로 튀어나오고 지금 이 얘기는 그 스캔 안 했다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스캔을 안 했다 자기네들은. 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캔을 하면 개인정보가 왜 그러냐면 선거구마다 예, 이렇게 온 순서대로 일련 번호를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 투표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고 우리가 계속 그건 이제 주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스캔을 안 했다.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 개인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거 이렇게 일단,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의 준비 서면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하고는 연결시키지는 않았었습니다. 네네네. 어쨌거나 우선은 그 4.15 총선에서 예. 기능은 있었는데 쓰지 않았다. 예. 그거 이제 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예. 이거 의심스러운데. 예. 예. 자, 이게 그 2013년 11월 5일 행안위에서 그 김용희 사무차장이 한 네. 발언을 다시 한번 좀 네네네. 리마인드 시켜보면은 네. 바코드 형태로 일련번호를 넣게 되면 그것을 기계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투표용지가 2, 3매 들어있다고 하면은 부정한 것을 다 골라낼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애초 2012년에 잘 만들어져 있던 사전투표 제도의 규정을 시행하기 직전에 바꾼 겁니다. 네. 바꾼 겁니다. 예. 이렇게 바꾸면서 그렇게 이제 이 문제되는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사전투표지에서 위조된 투표지를 골라낼 수 있는 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예. 자기네가 기능을 개발했지만 이걸 안 썼기 때문에 예, 그 기능이 원래 투표지 분류기에 원래 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2013년에 도입된 사전투표지 분류기는 예. 아예 그 기능 자체가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2013년에 김용희 사무처장이 발언했는데 예. 먼저 제작이 됐기 때문에 2013년형 투표지 분류기는 그렇다고 치자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발언을 했으면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을 할 때는 예. 그 기능을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기능이 있었잖아요. 코드도 있었고.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 코드를 찾아내는 거고 네. 부정 투표지를 똑같은 거가 들어간 부정 투표지를 골라내는 기능은 없었다는 거죠. 예, 아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구 코드라든지 선거 코드라든지 이런 거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서 위조 투표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 에라 코드에서 걸러지지는 않거든요. 네. 에라 코드의 그러니까 에라 코드의 코드 중에 하나가 없다. 아예 그런 예. 걸러지는 그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아예 개발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중복된다든지 월번이라든지 이런 그 말 그대로 위조된 투표지를 네네. 확인할 그런 기능은 없다라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용희 사무처장이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가지고 했던 그 부정한 투표지를 골라내기 위해서 한 그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네. 예. 선관위 말에 의하면 예. 그리고 거기에는 코드에 의하면 이런 기능은 아예 할 수 없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련 번호를 예. 떼지 아니하고 하겠다. 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었던 이유가 예. 아예 실현도 안 됐다는 거죠. 예. 실현도 안 됐고 실현할 노력도 그 후에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2013년에 11월 달에 그런 발언을 해서 2014년에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건 법이 개정된 거 됐으면은 그 후에 이제 원래 자기가 그 국회의원들 설득했던 그 논리가 투표지 분류기에 해당되는 기계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구현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그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그 기능을 넣었어야 된다. 근데 그 후에 2017년에 투표지 분류기를 또 1,300대인가를 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코드가 없었다.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증거 자료가 있나요? 혹시? 그 투표지 분류기 제한 요청서에 그러한 기능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그런 기능을 개발하라는 요구 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이러한 점검 기능이 있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이제 4.15 총선 당시에 그 사전투표 10개 투표소에서 지역구 10개 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다 투표지가 한 장씩이 더 나왔습니다. 10개 지역구 투표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0개 투표소에서 한 장씩 더 나왔으면은 한 장씩 더 나왔다는 얘기는 그게 뭐야? 저기 사람 수보다 유권자보다 투표 수가 투표소에서 예를 들어서 투표소에서 1,000장을 발급을 해줬는데 개표소에서는 1,001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보다 유권자 수보다 발급된 투표지 수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제 현재 이게 뭐 입장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기 투표소 가가지고 투표용지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기표해가지고 투표지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람은 1,000명인데 그래갖고 1,000개를 넣는데 개표장에서 보니까 1,001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투표지가. 그럼 한 개가 틀림없이 위조됐다라는 거예요. 위조가 됐든지 다른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선거구라든지 선거의 투표지가 아니고 다른 쪽 거였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투표지가 한 장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이러한 기능 자체가 있었다 그러면 다 걸러냈을 거라는 얘기죠. 오류로 다 떴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봤듯이 이제 코드를 점검하는 기능도 서비스가 안 돼 있었고 그 기능 자체도 아예 없었고 하니까 이런 그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 지역구 선거의 관내 사전 투표고 10개소에서 그렇고 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비밀투표 원칙 관련해서 이제 중앙선관위하고 헌법소원 관련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투고 있는 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잉여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변을 해줬는데 다행히 고맙게도 당일 투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들한테 정보를 줬습니다. 선관위가 또? 당일 투표에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사전 투표 말고 당일 투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했거든요. 아니 선거하려고 온 사람들보다 그 투표지가 더 나온 게 당일 투표도 더 나왔기 때문에 사전 투표도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국민을 바보로 하나? 선거일 투표에서 이제 더 나온 거가 59개 투표소에서 더 나왔고요.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이제 2표가 더 나온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표가 나머지 58개 투표소가 1표가 더 나왔습니다. 세상에 유령들이 이렇게 58개에서 있다는 얘기죠? 59개 투표소에서. 59개 투표소에서. 그럼 다시 이제 이 투표지 분류기 이러한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투표지 분류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세금이 얼마냐를 그 데이터를 나라장터에서 뽑아보면은 645억인가? 645억. 숫자가 몇 자리입니까? 하여튼 9자리, 11자리입니다. 이 비용 항목이면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 제작할 때 제대로 제작하고 있는지 감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 이제 투표가 없을 때는 물류창고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보관하는 비용,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품 교체하는 비용, 그다음 이제 선거할 때마다 이제 그
이제 네. 장애가 분리가 장애가 발생하거든요. 그 장애가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응해주는 기술 지원 비용 네. 이런 거를 총 그 투표지 분류기를 쓰고 난 이후에 돈을 다 합산을 해보니까 무려 640억 원이나. 이게 한 선거예요? 아니 전체 다. 전체 여태까지 했었던요? 네. 640억. 엄청나군요. 엄청납니다. 네. 예, 작년 12월 달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2월 달에 또 1,381대 그 분류기가 제작이 들어가는데 돈이 150억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또 하나요? 투표지 뭐, 분류기에 내용 연한이 그건 정확하게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 잘 아시다시피 견제하는 거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좋겠다. 돈도 많이 마음대로 쓰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를 이게 좀 이게 견제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진짜 없나요? 없죠. 여태까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소불위 선관위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네네. 완전히 완상고. 초헌법적인 존재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면 개표가 빨라지나? 네. 라는 걸 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분석할 수 있는 사례가 또 자유로 총선에 하나가 있었는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개표소가 네. 이게 이제 완산구 전체 개표를 좀 완산구 화산체육관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개표 장소가 되게 좁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었냐면은 네. 그 전에 이제 지역구는 잘 아시다시피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이제 분류를 했고요. 네. 비례대표는 이제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수작업 분류를 했거든요. 예, 투표용지가 길어서. 길어서 수작업 분류를 했는데 그 지역구 투표지를 모두 개표한 후에 비례대표 투표지를 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두 개를 동시에 한 게 아니라 지역구 투표지를 모두 개표한 후에 예. 이제 비례대표 투표지를 개표를 두 개를 나눠서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개표한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특이한 상황이 그렇죠. 생깁니다. 한 사람이 두 장의 종이를 받으니까 투표용지를 받으니까.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역구 개표 시간하고 비례대표 개표 시간 차이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네. 완산구 을 선거구를 좀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기준 시간은 이제 분류 개시 시각을 이제 개표 상황표에 있기 때문에 개시 시각과 위원장 공표 시각 네. 요 두 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표 분류가 완료되고 이제 위원장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의 어떤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지역구나 비례대표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일단 갔다고 가정을 하고 이 두 네. 시간 사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네. 자 보니까 이제 지역구 투표지의 효자 5동 관내 사전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이제 170분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네. 비례대표지는 95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훨씬 더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훨씬 더 빨리 75분이나 예, 예. 빨리 했다라는 얘기죠. 네네네. 그 다음에 서신원 제3투표소는 지역구가 62분이 걸렸는데 네. 비례대표는 11분이 걸렸어요. 무려 51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쓴다 그래가지고 그 개표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분류하는 작업 아니요, 이거는 때문에. 이제 분류가 된 후부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지하고 이제 그 비례대표 투표지가 투표함으로부터 쏟아져 나와서 네. 두 개를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분리를 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그게 그래요?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라는 게 이 분류가 난 이후부터의 시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분류 개시 시각부터 공표화 시각까지 이 사이는 예. 뭐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네. 거의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비례대표 투표지가 빨리 개표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예. 자 보시면 이제 좀 늦은 데도 있네요. 예, 이제 뒤로 가보면 이제 거꾸로 예. 반대되는 상황도 한 있습니다. 3분 정도 더 많이 걸린 데가 예. 있네요. 예. 3, 4분 정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 보시는 화면은 비례대표지가 오히려 빨리 개표된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전반적으로 되고요. 봤을 때. 예. 네. 그다음에 뒤로 가보면은 뒤로 갈수록 이제 지역구가 더 이제 빨라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효자 이동 제3투가
지역구가 45분 걸렸는데 네네. 비례대표는 85분 걸렸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40분이 더 이제 비례대표가 늦어진 거죠. 네네네. 이거가 이제 그 분류하고 난 후에 위원장이 공표하는 거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략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좀 더 이제 차이 나는 마지막 상황으로 가보면은 네. 그 효자일동 관내사전 투표가 네. 지역구에서는 96분이 걸렸는데 예. 비례대표에서는 227분이 걸려서 네. 132분이 더 차이 나는데 네. 이거는 실제로 어떤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잘 안 맞아갖고 카운팅을 여러 번 했다든지 이런 이제 네네.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이제 분석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네. 싶은 거는 자 저러한 차이밖에 안 난다는 얘기죠. 예. 분류기를 쓰나 분류기를 쓰지 않으나 예. 예. 실제로 비례대표 투표지가 길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네. 그 분류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었거든요. 네네. 그러한 거를 고려를 하더라도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예. 한 2시간, 예. 맥시멈 2시간 차이밖에 안 난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굳이 예. 아까 투표지 분류기를 예, 사용해야 65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네. 투표지 분류기를 써야 되냐 이거죠. 네. 쓰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물류창고에 처박아 놓고 네. 그 다음에 때때로 보성품도 갈아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꺼내와서 이제 개표장 안에서 그걸 이제 장애가 생기면은 그걸 또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돈을 뭐 3억 원씩이나 들여서 써야 되냐 이거죠.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좀 짚어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제 이슈를 좀 예. 제기를 한 거고요. 예. 자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얘기를 할 거는 예.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생성할 때 투표지 분류기가 이제 분류를 하면 생성하는 거가 기표된 투표지의 이미지입니다. 여기 이제 네.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네. 여기 이제 투표지 분류기 운영 장치인데 네. 사전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이 QR 코드가 붙은 채로 이미지가 생성돼서 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가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예. 다음 편에 한 번 더 이제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일단 그 당일 투표에서는 일련 예. 번호지를 뗀다. 예. 왜 그러냐면 일련 번호지를 떼야지만 예. 이몇 장을 발급했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예.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는 일련 번호를 떼지 않도록 법 개정을 했다. 예. 근데 그 사유가 예. 복사 이제 위조 투표지 확인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개정 사유를 냈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국회의원을 설득한 그 사무차장 김용희 이분이 실제적으로 그거를 변조를 체크하는 기능을 개발 안 했다면 이거는 거짓 보고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한 거죠. 거짓 보고고 첫 번째는 거짓 보고고 두 번째는 보면 만약에 진짜 이거를 개발해서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러한 부분이 다 저장이 된다면 QR 코드가 저장이 되고 기표한 도장도 저장이 되고 스캔해서 저장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심각한 문제. 그거는 완전히 헌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비밀투표 원칙. 국민의 선거에 있어서 기본 권리를 침해한 거죠. 예, 정치 성향을 알게 되면 이거는 다 쓸 수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게 국민의 한 50%가 투표했다 그러면 또 그 중에 반은 사전 투표했고 그 중에 반은 겨우 단위 투표했거든요. 그럼 1,000만 명에 대한 국민 정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1,000만 명 훨씬 더 되는 게요.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누적 사전 투표한 사람이 6,400만 명 정도입니다. 누적으로 그렇고 실제로 한 선거에서 가장 많이 한 적이 지난 2020년 대선 때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600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고 뭐 다른 선거까지 고려하면 최소 2,000만 명은 사전투표를 한 번은 적어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2,000만 명에 해당되는 정보가 이렇게 정보화돼서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일련 번호 그 자체가 그걸 떼느냐 안 떼느냐는
일단 첫 번째 법 개정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일련 번호, 그 QR 코드에 들어가 있는 일련 번호를 만약에 읽는 기능이 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진짜 국민의 정보를 정치 정보잖아요. 정치 예. 성향에 대한 정보를 예.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다. 예. 거기다 또 해킹까지 이게 지금 북한 해킹에서 털렸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우리나라 정보, 우리 국민에 대한 정보가 다 나갈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에 보면은 네. 그 결국은 이제 주민등록번호하고 매칭시키는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각 지역에서 이제 중앙선관위한테 선거인 명부를 주거든요. 네. 선거인 명부를 줄 때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통합선거인 명부 자체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매칭시킬 수 있도록 일부 변조를 한 그 주민등록번호를 일부 변조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고유한 번호가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정보가 틀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주민등록번호가 틀렸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기능이 있든지 없든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는 이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인데 네. 이제 그 비밀투표 원칙은 다음번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고요. 원래 2012년에 잘 제정되었던 법이 네.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마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마 수고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잠깐 사이에 1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네. 그 한 번의 그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그 한 번의 그 통과됐다. 한 번의 그 설득으로 인해서 예. 그 중요한 거가 결정돼서 그대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전산에서 이렇게 무지할까? 예, 국회의원들이 너무 무지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성선설을 믿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선설 아니 사람 어떻게 믿어?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그 후로라도 이렇게 자기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켰으면 됐을 텐데 이거는 그런 건 하지 않았고요. 이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희라는 그 사무차장님, 예. 차관급, 예. 이분이 진짜 그 말이 제대로 정말 이게 실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다면 거기에 합당한 예. 근데 뭔가 그분이 그 후에 네. 사무총장으로 아마 또 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 당연히 자기가 그 당시에 했던 말을 충분히 예. 그 실행해야 될 의미가 있음에도 예. 하지 않은 걸로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나 예. 수사를 통해. 그러니까 파본팔수록 나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왜냐면 당일 투표에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사전 투표해야 되는데 너무나 다르게 일련 번호를 떼고 떼지 않고 예. 이 부분을 완전히 반대로 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너무 부실한 부실이 아니죠. 이게 제가 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식하거나 아니 사악하거나. 의도했거나.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확실히 확인해야 되고 예. 이렇게 위험한 사전투표제도 이거 진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도 제기를 했고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또 기대하면서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